안녕하세요. 시사오늘 시청자 여러분, 정치라이브 유경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지난 보수의 탄핵사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관련해 김무성, 유승민은 지금까지도 배신자로 몰리고 있는데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정치 행보에서 그가 과연 배신자였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민주주의 정치에서 배신자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정치인들마다 배신자 논란에 휩싸일 때가 있는데요. 설령 도마 위에 오르내릴 수 있다 해도 김무성의 배신자 프레임을 더 씌우는 것은 언어 도단일 뿐입니다. 김무성은 자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조변 섞게 한 적이 없는데요. 보수 승리를 위해 스스로 미랄이 되었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기간 새누리당 의원 중 무려 62명이 탄핵 찬성의 표를 던진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건 당의원 122명 중 절반 넘게 탄핵 열차에 올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 과정에서 최소 12표가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춰 62표를 생각하니 그 당시 새누리당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광풍이 불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김무성에게 탄핵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친박에서 먼저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할 정도였으니까요. 의총에서는 연거푸 탄핵론과 반대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무성은 지금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처럼 탄핵에 찬성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찬반 내용이 극심해지자 소신껏 찬반 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죠. 그랬다고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억지라고 봅니다. 이제 탄핵 이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무성은 19대 장미 대선을 앞두고 바른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이때도 유승민처럼 본인이 대선주자로 나서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박근혜와의 관계에 있어 김무성과 유승민의 상반된 상황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승민은 박근혜 후광을 얻어 보수계 황태자로 등극한 인물이라면 김무성은 그 반대입니다. 김무성은 박근혜로부터 혜택을 받은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박근혜가 김무성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인데요. 김무성은 박근혜가 비대위원장일 당시 공천 과정에서 탄압받았던 상황에도 반발하지 않고 백의종군을 했을 뿐 아니라 탈당까지 불사하려던 친이계, 즉 친이명박까지 불출마하도록 중론을 모아서 19대 총선 승리를 도왔습니다. 18대 대선 역시 박근혜 후보가 도와달라고 부탁해오자 총괄 본부장을 맡아 대선 캠프 내 안 풀리던 실무를 맡아서 해결했고 정권 재창출 이후에도 어떤 임명장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조직원들이 자리다툼 않고 선공후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19대 장미 대선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는데 누군가는 탄핵 정국을 맞아 몰락해가는 보수정당의 무주공산에 주목하며 주인이 되고자 했겠지만 김무성은 아니었습니다. 사심을 버리고 보수 승리에 최선의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하기 위해서 새 그릇이 필요하다 보고 바른정당이라는 새 정당을 만든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내내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혀왔을 때에도 집권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이 탄핵된 것에 책임을 지고 또다시 백의종군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이후 제1당이 됐고 문재인 대표를 차기 대선주자로 앞세워 정권 교체에 세기를 박을 무렵이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홍준표 경남지사마저 사법 리스크에 휩싸였을 때라 마땅한 후보조차 여의치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홍준표가 무죄가 되면서 새누리당 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그전까지는 한치 앞마저 불투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무성은 인물 찾기에 나섰습니다. 지지율 1위로 치고 올라오던 반기문을 적임자로 보고 보수를 대표할 대선 후보로 내세워 판을 키우려 했습니다. 회처 모여식 전략으로 보수를 대통합한 뒤 중도까지 흡수할 심산이었던 거죠. 이후 알 수 있게 된 일이지만 4파전이었던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득표율을 합산하면 문재인 후보를 너끈히 이길 수 있었던 것으로 나왔는데요. 김무성의 전략대로 범보수 파일을 넓힐 구심점을 만들어냈다면 정권 교체의 강을 건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유승민이 대선 출마를 고수하면서 바른정당마저 반목하는 일이 벌어졌고 반기문이 중도 하차를 선언하면서 김무성의 보수 재집권 플랜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김무성은 그런 순간조차에서도 보수 재집권을 생각해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우파가 승리하려면 분열해서는 안 된다며 바른정당 의원들을 최대한 모아 아무 조건 없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했습니다. 이와 달리 유승민은 끝까지 바른정당에 남아 대선에 출마했고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도 거절했습니다. 또한 김무성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자며 보수 집권에 앞장섰는데요. 그를 겨냥한 배신자 공격으로 억울한 일이 많을 텐데도 묵묵히 우파 통합보수 승리의 길에 매진했습니다. 전 현직 의원들의 공부 모임이 마포 포럼을 출범시킨 것도 반문기지의 빅텐트를 구축하기 위함이었고 이를 통해 물밑에서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를 강요했고 4.7 재보궐승리의 여세를 몰아 정권교체 발판을 넓혔습니다. 또한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을 도와 20대 대선에서 마침내 정권교체를 성공시켰습니다. 김무성은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1등 공신임에도 21, 22대 총선 모두 백의종군할 뿐 어떤 직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며 계엄을 선언한 윤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맞게 되자 보수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며 당의 일치단결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고 전국은 혼전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당은 계파 책임론에 분분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퇴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기 대선의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헌정사상 연이은 세 번째 탄핵을 맞으면서 대통령제 회의론에 따른 개헌론에도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데요. 김무성은 8.7 체제를 만든 정치적 최대 공로자인 YS 밑에서 정치를 배운 민주화주역 중 한 명입니다. 보수는 둘째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해 새로운 정치체제의 무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극단적 대치의 국론 분열 속에서 이제는 파시즘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대는 김 전 대표의 별칭인 무성대장의 줄임말입니다. 어느 때보다 그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심보다는 대의를 실천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서인데요. 그런데도 배신자를 공격하며 도매금으로 넘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김무성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이번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선당후사 행보와 자기 정치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치라이브였습니다.